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3회 통원 치료한 급성 중증의 주요울장애 병력자가 모친의 집에서 목을 맨 경우 자살 시도 이력이 있고 입원 권유를 받았다면 불리하게 감정되더라도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4나 300578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20년 2월 26일 과거 망인 모친이 거주하던 집에서 목을 매어 자살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재 여부, 관련 법리,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쟁점,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2010년 4월 28일 피고 D 보험과 2015년 1월 20일 피고 E 보험과 사이에 각 체결되었는데 이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0년 2월 26일 망인이 사망하였고 망인이 보험금을 목적으로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망인은 2019년 12월 26일, 2020년 1월 2일, 2020년 2월 12일 3회 걸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2019년 12월 26일 우울증으로 추정 진단받았으며 브린텔릭스정, 스리반정 등 항우울제를 투약하여 왔습니다. 망인은 주치의와의 상담 과정에서 2019년 12월 26일 감정기복이 있다, 일용직 일을 하다가 11월부터 쉬고 있다, 이후로 신경질이 많고 잠을 잘 못 자고 외출하기도 싫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친구들 모임도 가기 싫다, 후회가 되고 눈물이 나기도 한다, 2020년 1월 2일 약을 먹으니 축 처지는 느낌이 든다, 술은 금주 중이고 잠이 여전히 안 온다, 마지막 진료일인 2020년 2월 12일 공허하고 안 좋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라고 발언한 뒤 내원을 중단하였고 2020년 2월 26일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이 법원에 망인의 증상이 주요울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시 그 등급과 관련하여 망인에게 면담 및 약물 치료를 시행했으며 지난 3회의 차트 리뷰상 망인에 대하여 잠을 잘 못 자고 피로 활력 상실, 우울한 기분 호소, 흥미의 상실, 자살 사고도 관찰되는 점, 무가치감, 부적절한 죄책감 등의 증상이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되므로 주요울 장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DSM-V의 심각도의 기준은 기준 증상의 개수 및 증상의 심각도, 기능적 장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데
망인의 증상 개수가 진단 기준을 초과하며 직장생활 및 일상생활에도 장애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중증으로 생각된다는 취지의 사실조회 회신을 하였습니다. 망인은 사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목을 메어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있고 상담 과정에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하여 망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주치의는 2020년 2월 12일 망인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하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2020년 2월 26일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당시에도 중증의 우울증을 앓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사망 전 내원을 중단한 기간 동안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큽니다. 반면에 망인이 여행 가방 위에 앉은 자세로 방문 경첩에 전선을 이용하여 목을 메었으므로 자살 실행 도중 여행용 가방에서 일어서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살의 진행을 멈출 수 있었다는 추측만으로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망인이 이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망인은 추간판 장애, 신부전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의 문제를 겪었고 2019년 11월경부터는 일을 쉬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도 겪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우울증이 유발될 수는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 망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살을 선택하였다고 추단할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의 감정인은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의 의사결정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목을 맨 행위는 어느 정도 온전한 판단력과 실행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감정 의견은 민사분쟁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법적 인과관계라고 할 것인 점,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되는 점, 자살의 방법 및 태양 등만을 가지고 망인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감정위의 감정의견은 관련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제공된 진료기록 등만을 토대로 한 것인 반면에 망인을 직접 진료한 주치의는 망인의 증상이 주요 장애 중 중증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사망 2주 전 즈음에는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으므로 망인의 주치의가 제시한 의학적 소견이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점, 망인이 사망 직전 자살을 시도한 이력이 있고 주치의와의 상담 과정에서 자살에 관한 사고가 관찰되었으며 망인이 죽음을 생각하는 언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적 법적으로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으로 판단함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